먼저 워커의 생산성은 채용 시점에서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을 우연히 채용할 수도 있고, 혹은 생산성이 굉장히 나쁜 사람을 생산성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채용 시점에서는 직원들의 생산성을 예상하는 것이 비교적 어렵습니다. 물론 다층 면접을 통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정말 회사의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사람들을 선별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산성이 낮을 거라고 예상되는 사람들을 일종의 이제 weed out 한다고 얘기하는데 걸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직원들의 낮은 생산성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직원들을 이제 걸러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걸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이 채용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채용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될까? 어떻게 채용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이스 케이스고요. 리스키 워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옵션 밸류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한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 혹은 기업에 몸을 담고 있는 채용 담당자, 이렇게 한번 한번 해보죠. 위험 중립적인 인사 담당자, 채용 담당자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사람 혹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영업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판매직 혹은 영업직으로 둘 중에 한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두 사람 모두 다 한번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10년 동안 일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매년 5만 달러의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셀러리입니다. 두 가지 유형의 지원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지원자는 세이프 워커고요. 두 번째 유형의 지원자는 리스키 워커입니다. 세이프 워커는 어떤 사람이냐면 매년 10만 달러의 생산성을 여러분들께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자입니다. 여기서 net revenue라고 하는 것은 순수입 이런 뜻이긴 한데요. 단순히 생산성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산성 혹은 그냥 수입.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매년 10만 달러의 수입 생산성을 보장하는 세이프 워커를 채용했다면 이 사람에게 5만 달러의 급여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윤은 10만 달러 마이너스 5만 달러가 되겠죠. 한 해 이윤은 매년 얼마의 이윤이 발생하냐면 세이프 워커를 채용했을 경우에 이윤은 세이프 워커의 생산성 10만 불 마이너스 급여를 지급해야 되니까요. 급여 5만 불 해서 한 해의 이윤이 5만 불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가정했듯이 채용하면 10년 동안 함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이제 5만 불의 이윤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세이프 워커를 채용했을 때. 리스키 워커는 어떤 워커인지 보시겠습니다. 리스키 워커는 채용을 한 이후에 만일 굿 타입이라면, 피치라고 불렀는데요. 굿 타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의 생산성은 연간 30만 불이고, 반대로 배 타입이라고 한다면 레몬입니다. 레몬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생산성은 연간 마이너스 1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유형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피치가 될 수도 있고 레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용 시점에서는 여러분은 리스키 워커가
피치인지 레몬인지 알 수 없고요. 각각의 확률만 알고 있습니다. 50-50, 2분의 1의 확률로 피치고 2분의 1의 확률로 레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도입할 텐데요. 만약에 리스키 워커를 채용을 했다면 처음 2년 동안은 이 사람이 레몬인지 피치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첫 해, 두 번째 해까지는 구분할 수 없고 두 번째가 딱 끝나면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이 레몬인지 아니면 피치인지 깨달아서 레몬이라면 이 사람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만약에 이 사람이 리스키 워커가 레몬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비용 없이 해고 비용 없이 이 사람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기간 2년 후에 리스키 워커가 레몬인지 피치인지 배타입인지 굿타입인지 확인할 수 있고 이 시점에서 배타입 혹은 레몬이라고 한다면 아무 비용 없이 리스키 워커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생산성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이프 워커는 매년 생산성이 net revenue가 생산성이라고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productivity. 세이프 워커의 경우에 매년 생산성은 10만 달러고 리스키 워커의 경우 요 기간에서 이야기입니다. 처음 두 해. 그렇죠? 세 번째부터는 이미 이 사람의 타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해의 두 기간에 대해서 만일 이 사람이 2분의 1의 확률로 피치라고 한다면 생산성은 30만 달러고 만일 이 사람이 2분의 1의 확률로 레몬이라고 한다면 생산성은 마이너스 10만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 생산성은 세이프 워커는 for sure 10만 달러를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의 개념을 우리가 도입하지 않지만 리스키 워커는 처음 두 해 동안 2분의 1의 확률로 생산성은 30, 2분의 1의 확률로 생산성은 마이너스 10만 달러입니다. 그러면 평균 생산성은 평균이죠. 혹은 생산성의 기대값은 expected value는 기대 생산성 혹은 평균 생산성은 계산해 보시면 10만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세이프 워커의 생산성도 10만 달러고요. 그리고 리스키 워커의 평균 생산성도 1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채용하든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생산성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이기 때문에 세이프 워커와 리스키 워커 중에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리스키 워커는 피치면 좋은데 레몬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리스키 워커를 채용하는 것보다 매년 안정적으로 회사에 10만 달러의 수입을 제공할 수 있는 세이프 워커를 채용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는 세이프 워커를 채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스키 워커는 옵션 밸류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옵션 밸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시죠.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파생 금융 상품의 하나이고 파생 상품 중에 하나겠죠. 하나 일종이고 이것은 미래에 주식 가격을 얼마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콜옵션, 풋옵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이그젬플하고 가장 유사한 것이 콜옵션 매수할 때입니다. 매도도 있는데 매수는 사는 거죠, 그렇죠? buying이에요, buying. 자, 어떤 권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현재 100달러짜리 주식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100달러짜리 주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주식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